자, 얼마? 174. 넘어갑니다. 자, 대표값.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이다. 그렇지? 근데 대표값으로 평균만 많이 쓰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값도 쓰이고 최빈값도 쓰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할 거야. 대표값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중앙값 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여러 가지가 쓰인다. 그중 중앙값을 설명하는 거야. 중앙값이니까 중앙의 뜻이 뭐야? 가운데 있는 값이죠? 그렇죠? 자료의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그거를 우리가 대표값으로 쓴다. 그럼 언제 중앙값을 쓰느냐 이런 얘기지. 자, 중앙값,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냥 가운데 있는 값,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그렇다면, 자, 1, 2, 3이야. 그럼 중앙값이 얼마입니까? 2지? 그렇죠?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야. 그럼 1, 2, 3, 4야. 그럼 중앙값이 얼마입니까? 2야, 3이야? 가운데 있는 값 2.5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뭐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한다. 자, 별량의 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야. 그렇지? 근데 별량의 개수가 짝수이면 한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 2와 3의 평균 2.5를 중앙값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괜찮지? 그렇죠? 말 그대로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짝수면 가운데 있는 값은 두 개니까, 가운데 있는 게 두 개니까 이 두 개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자료의 별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값보다 중앙값이 그 자료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앙값을 쓰니? 하고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앙값을 쓸 때는 언제 쓰느냐? 별량 중에서 아주 크거나 아주 작아. 예를 들면 별량이 5개야. 1, 2, 3, 4, 그 다음에 5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1000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 뭐니?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 평균을 내면 여기 있는 별량보다 뚝 떨어져서 굉장히 큰 값이 나오지. 그쵸? 그러면 그 값을 갖다가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별량이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게 있으면 평균이 안 맞아. 그치? 평균이 자료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평균이 안 맞는다. 그럴 때는 뭐가 좋다? 중앙값으로 대표값을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 이해가지? 그쵸? 그래서 중앙값을 언제 쓰니? 그러면 아주 큰 별량 중에서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값이 포함됐을 때는 중앙값이 편하다. 오케이지? 그래서 그럴 때는 중앙값을 쓴다. 자, 둘, 넷, 5개니까 가운데 있는 값 5가 중앙값이다. 근데 이건 짝수네?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가운데 있는 게 2개네? 그럼 요거의 두 수의 평균값이 중앙값이다. 됐지? 그렇죠? 모를 거 없죠. 자, 다음 자료에 중앙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둘, 넷, 5개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돼. 그치? 5, 그 다음에 16, 18, 그 다음에 20, 23.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이런 얘기지? 처음엔 뭐 한다? 뭐부터 한다?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68, 68, 그 다음에 68, 68, 그 다음에 78, 82, 82, 11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둘, 넷, 6개죠? 그럼 가운데 있는 값이 이거네? 그치? 그럼 이 두 수의 평균을 내는 거야. 2분의 78 플러스 82 이렇게. 그럼 2분의 160이죠? 그럼 80이 중앙값이다. 이 뜻이야. 이해됩니까? 괜찮죠? 이렇게 중앙값을 구하면 됩니다. 2-1번 해보세요.
자, 유제 2-1번 얼마? A는? B는? 얼마? 길이면 얼마? 아닙니다. 7은 위에 건 7, 밑에 건 B도 7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순서대로 나열해야죠.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이죠? 6, 두 개지? 6,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두 개, 9, 두 개,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짝수개죠. 둘,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운데가 여기지? 그렇죠? 그럼 6하고 8의 평균이 7이잖아. 이러면 이해되지? 그래서 중앙값은 뭐다? 가운데 있는 값이다. 유제 2-2번에 보겠습니다. 이 뜻이 뭐야? 3이 1명, 4가 2명, 5가 4명, 6이 5명, 7이 2명 이 뜻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가운데 있는 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5.5? 인천이 맞아요? 얼마? 안 나와? 그냥 해봐. 자, 그대로 나열해. 3이 1명, 4가 2명, 5가 4명, 하나, 둘, 셋, 4명, 6이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7이 2명, 7, 7, 이렇게. 그럼 전부 몇 명이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명. 그쵸? 짝수네? 그럼 가운데가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하고 6 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값 5.5라고 해야지. 됐니? 그래서 중앙값. 언제? 자료 중에서 지극히가 아주 큰 거는,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중앙값을 쓴다. 뜻이에요. 자, 2-3번. 얼마니? 20, 21, 21.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죠. 제일 작은 게 10, 14, 17, X야? 24, 25야? 둘, 넷, 여섯 개야? 그럼 요거 사이에 있겠네? 그치? 중앙값이 19래죠? 이게 차이가 2니까 여기도 2 차이 나야 되니까 21이겠지? 괜찮지? 음, 중앙값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값으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뭐다?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의 뜻은 뭐지? 빈도수가 높은 값, 이런 뜻이야. 최빈값, 빈도수가 높은 값. 최빈값은 빈도수가 높은 값. 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야.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뭐라고 한다? 최빈값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평균을 내려면 자료를 다 알아야지. 그쵸? 자료를 다 알아야 더해서 나누잖아. 그치? 중원값을 구하려고 해도 자료를 알아야지. 그래, 크게 순으로 쫙 나열할 거 아니니? 그쵸? 그런데 올해 전국 매장에서, 전국 매장에서, 옷이 어떤 게 가장 잘 팔리는지를 알고 싶어. 옷이 어떤 게 가장 잘 팔리냐 하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옷이 어떤 게 가장 잘 팔리는지를 전국 매장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뭐가 잘 나가요? 하고 물어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해? 아, 요런 제품이 많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빈도수가 높은 값을 얘기할 거 아니야. 잘 팔리는 옷 하나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자료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정도 하나는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최빈값이라고 한다. 이해되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 그래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 최빈값은 별량의 개수가 많거나 별량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자료, 가장 좋아하는 음식 등과 같이 수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기호식품. 나는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기호식품. 그런 것들은 수량으로 잘 나타내지 않아. 하지만 뭐가 잘 나가는 건지 지금은 안다는 얘기지. 어느 식당에 가서, 여기 그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가장 잘 나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최빈값이라고 한다. 내용 이해가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봤더니, 이제 자료가 이렇게 쭉 있어. 그랬더니, 똑같은 게 5가 3개나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최빈값이 5야. 그럼 5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괜찮지? 자, 밑에 것도 봤더니, 4도 2개고 7도 2개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은 거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 최빈값은 4도 되고 7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제 1은 안 됩니다. 한 개는. 전부 1이잖아. 그치? 최빈값이 1이다 그러면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그걸 굳이 최빈값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다 똑같으니까. 그치? 한 개씩 다 똑같아.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은 2 이상이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 몇 가지 배웠어?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쵸? 뭐뭐뭐? 우리가 대표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세 개가 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최빈값. 예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최빈값을 구하라. 그럼 2가 3개죠? 그렇죠? 최빈값은 이겠지. 자, 2번 최빈값이 얼마니냐고 물어봤더니 34가 2개. 그 다음 또 뭐 있니? 34가 2개, 52가 2개네. 그치? 최빈값은 34, 52. 둘 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유제 3-1번 하겠습니다. 자, 최빈값 뭡니까? 34. 오케이. 유제 3-2번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번. 오케이. 자, 유제 3-3번. x는 얼마야 돼? 17이야 되겠죠? 음. 자, 소단원 끝내기 1번. 얼마? 45.5? 괜찮아, 맞아? 음, 맞아요. 2번. 여기 줄기와 입에 나오죠? 줄기와 입에 관한 얘기는 줄기는 10의 자리, 입은 1의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2번? 오케이. 3번. 얼마? 10. 13. 오케이. 4번. 음, 어떤가? 중앙가. 5번.
얼마? 88점?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렇죠? 삼포도와 편차. 잠깐만. 또 나가기 바쁘다.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나 좀 봅시다. 음, 나가고 해야 되나? 나가고, 그럼 너무 많지? 어차피. 숙제는 일단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102, 103, 104, 105. 얼마 안 되네. 아, 좀 더 나가야 되겠다. 더 나가는데, 3포가 편차.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개념이니까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산포도. 산포도가 뭐지? 산에서 나는 포도? 산포도. 집에서 나는 건 집포도? 산에서 나는 건 산포도? 산포도. 자, 산포도의 뜻은 뭐냐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야.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을 봤을 때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수학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60점이야. 평균이 60점인데 모든 학생이 다 60점 가까이에 몰려 있어. 제일 못한 애가 50점이고 제일 잘하는 애가 70점이야. 그럼 실력이 다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삼포도는 뭐냐면 성적이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이 학교, 이 반 학생들의 성적이 고르냐, 성적이 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력이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평균을 먼저 구해. 그래서 평균의 학생들이 다 가깝게 몰려 있어. 평균이 60인데 제일 못 본 애가 50점이야. 제일 잘 본 애가 70점이야. 그럼 실력이 다 비슷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평균이 60점인데 제일 못 본 애는 0점이야. 제일 잘 본 애는 100점이야. 그럼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삼포도라고 합니다. 성적이 고른지 고르지 않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값을 뭐라고 한다? 산포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포도를 사용하는 건 여러 가지가 사용하지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분산하고 표준편차야. 자, 분산하고 표준편차인데 분산은이나 표준편차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로 씌운 값을 표준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표준편차야. 왜 표준편차가 가장 많이 쓰이느냐? 오차가 가장 적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를 우리는 지금부터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삼포도가 뭐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을 삼포도라고 한다. 그럼 삼포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 편차를 써서 삼포도를 나타내는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지. 자, 설명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평균이 성적이 아주 고르다. 삼포도가 작다. 이런 얘기야. 그럼 삼포도를 나타내는 거는 편차를 가지고 주는 거야. 평균과의 거리. 자, 시험을 봤어. 평균이 60점이야.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평균에 가깝게 몰려 있어. 그럼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과의 거리를 편차라고 합니다. 자, 평균이 60점인데 선생님이 55점 맞았어. 그러면 편차가 얼마야? 편차가 마이너스 5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마이너스 5점. 자, 시험을 봤는데 65점을 맞았어. 평균 60점인데. 그럼 편차가 얼마야? 5점. 이해가지? 평균보다 못 보면 마이너스. 평균보다 잘 보면 플러스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해. 이해되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편차들을 다 평균을 내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편차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삼포도로 나타냈을 때 아주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평균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지. 그치? 다 더해서 나눈 거니까 평균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야. 그럼 평균보다 잘 본 사람이나 평균보다 못 본 사람이나 똑같겠지. 그렇겠지? 평균이 가장 가운데니까 평균보다 못한 점수나 평균보다 잘 본 점수나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돼, 0. 이해됩니까?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왜냐면 언제나 0이 되니까.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못 구해. 내용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렇다면 편차들을 가지고 다 더하면 평균을 내주면 좋겠는데, 평균보다 못 보면 마이너스고, 평균보다 잘 보면 플러스인데, 평균이 딱 가운데니까 다 더하면 0이 돼.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편차를 제곱을 해. 편차를 다 제곱을 하면 다 양수로 바뀌겠지. 그렇죠?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뭐다? 분산이. 분산은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거야.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다.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숫자가 커졌지. 그치? 그럼 원래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곱을 했으니까 거꾸로 루트를 씌우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원래 값과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선생님 설명 이해돼? 자, 삼포도. 삼포도. 성적이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뭘 가지고 나타낸다? 편차. 편차가 뭐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평균과의 거리죠. 평균보다 못 봤으면 마이너스. 평균보다 잘 봤으면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들을 다 더하면 언제나 0이에요. 그렇겠지? 평균이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 다 더하면 0이니까 편차의 평균을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 편차를. 그걸 뭐라고 한다? 분산. 제곱을 했으니까 숫자가 커졌어. 그렇지? 원래 숫자대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 그게 뭐다? 표준 편차. 됐죠? 그래서 요즘 통계에서는 모두 다 표준 편차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지금 연습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편차.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봤다? 시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게 별량이다. 별량 편차다. 편차가 플러스면 내가 평균보다 잘 본 거야. 그치? 마이너스면 내가 평균보다 못 본 겁니다.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0이라고 했죠? 그렇죠? 평균의 가장 가운데 있는 거니까 잘 본 거, 못 본 거. 못 보면 마이너스, 잘 보면 플러스, 더하면 0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못 구해. 그래서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그래서 다 더하면 0이 된다. 전체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평균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평균에서 멀어지면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편차가 크면 클수록 산포도가 큰 거야. 알겠지? 그러면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괜찮죠? 그래서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가까이에 몰려 있다. 그러면 분포가 고르다. 지금 여러분이 이 구하는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학문에서 똑같이 써먹어야 됩니다. 알았죠? 모르면 안 돼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고 표를 완성하여라. 이렇게 나왔죠. 평균을 구하라. 평균 얼마입니까? 둘, 넷, 다섯 개죠? 더하면 어떻게 되지? 얼마? 70, 80, 80이야? 딱? 80 맞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 36, 두 개 더하면 34, 20, 두 개 더하면 54, 54 더하면 80에서 90, 그렇죠? 90이네. 자, 90이니까 5로 나누면 얼마? 515, 5, 8, 40, 18이죠? 그렇죠? 이게 뭐야? 평균이야. 우리는 평균을 보통 M이라고 씁니다. mean 이런 뜻이야. 영어로 하면 MEAN. 그게 이제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다. 그럼 편차가 얼마니 하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14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4죠? 20이면 플러스 4죠? 19면 플러스 1이죠? 15면 마이너스 3이죠? 20이면 2죠? 이해가지? 우리는 편차를 다 더하면 언제나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다. 괜찮지? 좀 적어주세요. 다 됐죠?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다. 자, 유제 1-1번 하겠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1. 괜찮아, 맞아? 마이너스 1. 자, 예제 2-2번. 예제 2번. 6명의 학생의 몸무게의 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할 x가 얼마니? 이거 다 다음 0 돼야죠? 그렇죠.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럼 이게 8이니까 없어지네? 이게 4니까 이거 마이너스 4야지? 맞아? 그래야지 0 되죠. 자, 평균이 53kg일 때 C의 몸무게를 구하라. C가 마이너스 4니까 53보다 4kg 작다는 얘기죠? 그럼 49겠지? 이해되지? 편차. 자, 유제 2-1번 하겠습니다. 자, x는 얼마? 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 하죠? 0 돼야 되니까.
D가 14회래? D가 14회. 그럼 평균 얼마야? 16 해야지. 이해가지? 그래야지 D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편차가. 자,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자, 금방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아까 했던 것도 적어줄게. 편차는 뭐다? 편차는 별량에서 뭘 뺀 거다? 평균을 뺀 거야. 이게 편차입니다. 두 번째, 편차의 합은 언제나 얼마다?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괜찮지? 자,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 그래서 편차를 그냥 더하면 평균을 못 구하니까 합이 0이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래서 분산은 뭐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알겠지? 그래서 분산은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곱을 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야. 평균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표준 편차는 뭐야?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그러면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숫자가 커졌어. 원래 값으로 고치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한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가 4, 7, 10, 11, 18 이렇게 자료가 있어. 뭘 구해보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이런 뜻이죠. 자, 4, 7, 10, 11, 18. 다 더한 평균이 얼마니? 평균이 8이죠? 그렇죠. 평균이 8이야. 평균이 8이니까, 자, 편차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3, 0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이게 편차예요. 이 편차를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거, 그걸 뭐라고 하자? 분산이라고 하자. 됐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걸 뭐라고 하자? 분산이라고 하자. 자, 분산을 루트 씌운 걸 뭐라고 하자?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표준 편차라고 한다. 자,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세 번 써서 외우세요, 지금. 어차피 다 저보고 하는 거야. 근데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할 얘기가 없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자료의 분석.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산포도가 작다는 얘기야. 산포도가 뭐라고 그랬죠? 평균과의 거리.
그렇죠? 평균과의 거리가 가깝다, 분포가 고르다, 실력이 고르다 이런 뜻입니다.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다. 평균과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실력이 고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또 통계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하면 고등학교 거 못합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깝게 모여 있으므로 자료가 더 고르다고 할 수 있다. 실력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야. 자료가 고르다. 실력이 비슷하다. 자, 예제 3번. 아래는 창선이 5에 걸친 사회시험 성적을 조사한 표이다. 성적이 쭉 나와 있네. 그렇죠.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하라.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 80이죠? 80이야. 그럼 편차가 얼마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겠네? 85니까 5겠네? 80이니까 2겠네? 마이너스 4겠네? 83이니까 3이겠네? 다 더하면 0 맞죠?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구해야죠. 이거 36이죠? 25죠? 4죠? 16이죠? 9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라.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별량이 5개니까 5분의 36 플러스 25 플러스 4 플러스 16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따로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20이고 이렇게 하면 50에서 61, 60, 70 그럼 90이죠? 5분의 90이네. 5분의 90이니까 16이죠? 18인가? 18이네. 18입니다. 자, 분산은 얼마다? 18이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다? 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18이야. 그럼 3루트 2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제곱은 18이다. 시그마는 3루트 2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음. 자, 유제 3-1번 하겠습니다. 자, 얼마니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편차의 제곱을 구해야죠? 그럼 이거 25, 여기 1, 9, 1, 4 이렇게 되지? 이거의 평균을 구한 게 뭐다? 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둘레 5개니까 5분의 25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1 플러스 4죠? 됐니?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5고, 30, 40이지? 5분의 40이니까 8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쓴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8이야. 표준 편차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루트 씌우는 거야. 루트 8이니까 2루트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까지 구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3-2번 하겠습니다. 구했어? 얼마? 오케이. 예제 4번. ABCD 5번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자, 평균, 표준 편차가 쭉 나와 있어요. 성적이 가장 고른 바는 어떤 뜻이야? 성적이 가장 고르다? 평균에 가장 가까이 몰려 있다. 평균에 가까이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다.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다. 이해되지? 그러면 성적이 고르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걸 찾아라.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괜찮지? 몇 번? C반이죠? 표준 편차가 가장 작다. 자, 유제 4-1번 하겠습니다. 몇 번? 4번? 4번. B반이 A반보다 성적이 더 좋고, B반이 A반보다 성적이 더 좋다. 뭘 가지고 따져? 평균을 가지고. A반이 B반보다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 표준 편차가 작은 게 분포가 더 고르다는 얘기야. 4-2번.
자, 답이 뭡니까? 니은, 니은, 니은. 몸무게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모여 있는 바는 A반이다. 가깝게 모여 있다. 분포가 고르다. 표준 편차가 작다. 분산이 작다. A반이죠? 그렇죠? 소나무 끝내기. 1번에 됐어. 몇 번? 4, 5번? 기림이 4, 5번 맞아?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 민찬이 맞아놓고 다시 보자. 자신을 가져야지. 네가 푼 거에 대해서. 2번. 이 번 얼마? 2번. 오케이. 3번. 그랬어? 얼마? 100? 괜찮아? 맞아? 아직 안 했어? 빨리 해.
뭐? 뭐? 네. 자, 숙제입니다. 자, 자이스토리 102페이지부터 102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괜찮지? 102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